여러분도 이런 적 있지 않으신가요? 분명히 나이도 먹었고 세월도 꽤 흘렀는데 어느 순간부터 인생이 전혀 나아지는 느낌이 들지 않고 오히려 더 엉켜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 말입니다.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면 남은 건 피로와 불만뿐이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하나둘씩 틀어지며 마음 한켠에 허무함만 쌓여갈 때가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가 되어서도 매일같이 같은 문제로 다투고 같은 후회를 반복하며 삶이 점점 거칠어지는 사람들을 보면 남일 같지 않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말투가 거칠어지고 어떤 사람은 갈수록 사람을 원망하며 또 어떤 사람은 늘 세상 탓만 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겉으로 보면 성격 문제처럼 보이기도 하고 운이 나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분명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막장 인생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한두 번의 실수 때문도 아닙니다. 아주 사소해 보이는 태도와 습관이 오랫동안 반복되면서 어느 순간 삶 전체를 끌어내리는 방향으로 굳어져 버린 결과입니다. 한 70대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생이 망가지는 건 큰 사고가 나서가 아니라 잘못된 생각을 오래 붙들고 있어서 그렇다고 말입니다. 이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시니어들의 삶을 오래 지켜보면 인생이 점점 단정해지는 사람과 갈수록 막장으로 흘러가는 사람의 차이는 환경보다 태도에서 먼저 드러납니다. 돈이 많아도 막장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고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도 삶이 안정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것은 바로 반복되는 생각과 행동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인생이 점점 막장으로 흘러가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 3가지를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비슷한 모습이 나에게 있다면 지금이라도 방향을 바로잡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생은 되돌리기 어렵지만 태도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막장 인생으로 흘러가게 만드는 첫 번째 특징은 모든 문제의 원인을 늘 남과 세상 탓으로 돌리는 태도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인생이 잘 풀리지 않을 때마다 상황을 돌아보기보다 누군가를 먼저 떠올리며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다고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식이 잘 되지 않으면 자식이 문제고 관계가 틀어지면 상대가 잘못했으며 돈이 없으면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말하며 자신의 선택은 늘 예외로 둡니다. 처음에는 이런 생각이 잠깐 스쳐가는 수준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생각은 점점 단단해지고 결국 삶의 기본 태도가 되어버립니다. 한 70대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특징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 있습니다. 이분은 평생을 힘들게 살아왔다고 말하며 만나는 사람마다 과거의 억울함과 남탓 이야기를 반복하셨습니다. 직장에서 인정받지 못한 이유도 상사가 문제였고 자식과 멀어진 이유도 자식의 성격 탓이었으며 노후가 불안한 이유도 나라가 잘못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겉으로 들으면 일리가 있어 보이지만 이야기를 오래 듣다 보면 이분의 말 속에는 자신이 바꿀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태도의 가장 큰 문제는 삶을 고칠 기회를 스스로 차단한다는 점입니다. 모든 원인이 밖에 있으면 내 안에서 바꿀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은 점점 무력해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불만만 쌓아가게 됩니다. 노후에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하루의 대화는 원망과 불평으로 채워지고 주변 사람들은 서서히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떠나면 외로움이 커지고 외로움은 다시 세상에 대한 분노로 바뀌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 과정에서 인생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막장으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똑똑하게 나이 든 사람들은 이 지점을 비교적 일찍 알아차립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세상을 탓하기 전에 내가 선택한 부분은 무엇이었는지를 먼저 돌아봅니다. 모든 책임을 혼자 떠안겠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바꿀 수 있는 영역과 바꿀 수 없는 영역을 구분하려는 태도입니다. 이 차이가 노후의 삶을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남 탓이 습관이 된 사람은 점점 말수가 늘고 표정이 굳어가며 어디를 가도 불만부터 꺼내게 됩니다. 반대로 자신의 몫을 인정하는 사람은 말이 단정해지고 관계가 안정되며 삶의 흐름이 서서히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막장 인생의 시작은 거창한 실패가 아니라 이 작은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누군가를 탓하는 말이 하루의 첫 문장이 되는 순간 인생은 이미 위험한 방향으로 들어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 탓이 습관이 되면 처음에는 마음이 편해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은 잠시 위로가 되고 자존심도 지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편안함은 아주 짧고 그 대가는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남 탓을 반복하는 순간부터 인생의 운전석에서 스스로 내려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 60대 남성의 사례가 있습니다. 이분은 은퇴 이후 삶이 꼬이기 시작했다고 느끼며 그 원인을 늘 주변 환경에서 찾았습니다. 연금이 적은 것도 회사 탓이었고 인간관계가 끊긴 것도 세상이 각박해져서라고 말했으며 건강이 나빠진 것도 병원과 의사의 책임이라고 여겼습니다.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어주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점점 대화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고 어떤 조언을 해도 모두 부정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점점 더 외로워졌고 그 외로움은 다시 세상에 대한 분노로 변했습니다. 이렇게 남 탓은 관계를 끊고 관계의 단절은 다시 남 탓을 강화하는 구조를 만듭니다. 노후의 이 악순환이 무서운 이유는 하루의 대부분을 생각과 대화로 채우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원망으로 채워지면 말이 거칠어지고 말이 거칠어지면 주변이 떠나며 주변이 떠나면 삶은 급격히 메말라집니다. 막장 인생은 사건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나둘 떠나는 소리 없이 조용히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시작에는 늘 남 탓이라는 태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똑똑한 시니어들은 이 지점에서 선택을 합니다. 억울함이 전혀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억울함을 인생의 중심에 두지 않습니다. 지금 내 삶에서 내가 바꿀 수 있는 한 가지만이라도 찾으려고 합니다. 말투 하나를 바꾸고 하루의 습관 하나를 고치며 불만을 말하기보다 행동으로 방향을 틀어봅니다. 이 작은 전환이 쌓이면 삶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남 탓을 멈춘 사람은 갑자기 인생이 좋아지지는 않지만 더 이상 나빠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지점이 바로 막장 인생으로 떨어지는 길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멈춤 지점입니다. 막장 인생의 가장 큰 특징은 스스로를 피해자로 고정시키는 태도입니다. 그 태도를 내려놓는 순간부터 인생은
다시 손에 잡히기 시작합니다. 막장 인생으로 흘러가게 만드는 두 번째 특징은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순간의 분노와 불만에 삶의 방향을 맡겨버리는 태도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분이 좋을 때와 나쁠 때의 차이가 극단적으로 크고 그날의 감정이 말투와 행동을 그대로 지배하게 됩니다.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생겨도 표정이 굳고 말이 거칠어지며 그 감정이 가라앉기 전에 반드시 누군가에게 쏟아내야 직성이 풀립니다. 문제는 이 감정의 분출이 반복될수록 주변 사람들은 점점 긴장하게 되고 결국 그 사람과 대화하는 것 자체를 부담으로 느끼게 된다는 점입니다. 한 70대 어르신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평소에는 괜찮은 분이었지만 기분이 상하는 일이 생기면 그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즉시 주변에 드러냈다고 합니다. 식당에서 음식이 늦게 나오면 종업원에게 화를 냈고 가족과의 통화에서 사소한 말이 마음에 걸리면 그날 내내 불쾌한 말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이 이해하려 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모두 이분의 기분을 먼저 살피게 되었고 결국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그 상황을 또다시 남 탓으로 해석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정이 없고 세상이 각박해졌다고 말하며 자신의 감정 표현은 솔직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함과 감정 통제 불능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노후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분노는 혈압을 올리고 불안은 잠을 깨우며 반복되는 흥분은 몸의 회복력을 빠르게 떨어뜨립니다. 의학적인 이야기 이전에 일상의 결과만 봐도 분명합니다. 감정이 거친 사람 곁에는 결국 사람이 남지 않습니다. 사람이 떠나면 외로움이 커지고 그 외로움은 다시 분노와 짜증으로 되돌아오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이 지점에서 인생은 급격히 거칠어지고 사소한 일에도 쉽게 무너지는 상태가 됩니다. 똑똑하게 나이 든 사람들은 감정을 억누르기보다 관리합니다. 화가 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화를 다루는 방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바로 말하지 않고 시간을 두며 지금 이 말을 해도 괜찮은지 스스로에게 한 번 더 묻습니다. 이 짧은 멈춤이 인생을 갈라놓습니다. 한 60대 여성 어르신은 예전에는 화가 나면 바로 말을 쏟아냈지만 어느 날부터 감정이 가라앉을 때까지 말을 하지 않는 연습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답답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말실수로 후회하는 일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참는 게 아니라 화가 내 인생을 망치지 못하게 막는 거라고 말입니다. 노후의 가장 위험한 것은 분노 그 자체가 아니라 분노가 방향을 잡도록 내버려두는 태도입니다. 감정에 따라 말하고 감정에 따라 행동하면 인생은 점점 예측 불가능해지고 주변 사람들은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관계는 유지가 아니라 소모가 되고 삶은 안정이 아니라 소란으로 채워집니다. 막장 인생으로 흘러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감정을 삶의 주인 자리에 앉혀두는 것입니다. 반대로 인생이 단정해지는 사람들은 감정을 손님 자리에 둡니다. 감정은 느끼되 결정권은 주지 않는 태도입니다. 이 태도가 자리 잡으면 말투가 달라지고 표정이 누그러지며 주변의 반응도 함께 달라집니다. 두 번째 특징은 이렇게 삶의 속도를 감정에 맡겨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이 습관을 그대로 두면 인생은 점점 거칠어지고 결국 스스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막장 인생으로 굳어지게 만드는 세 번째 특징은 책임을 미루고 선택을 계속 남에게 넘기는 태도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중요한 결정 앞에서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누군가가 대신 정해주기를 기다리며 결과가 나쁘면 그 선택을 권한 사람이나 상황을 다시 탓합니다. 처음에는 신중함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태도는 삶의 주도권을 완전히 밖으로 밀어내는 습관으로 굳어집니다. 한 70대 어르신의 사례를 보면 이 특징이 얼마나 깊은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분은 은퇴 이후 생활의 크고 작은 결정을 늘 주변 의견에 맡겼고 자식의 말, 이웃의 말, 뉴스의 말에 따라 움직였다고 합니다. 집을 줄일지 말지, 병원을 옮길지 말지, 모임을 계속 나갈지 말지 같은 선택 앞에서 늘 확답을 피했고 누군가 대신 정해주면 그 결정을 따랐습니다. 문제는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때마다 이분은 왜 그런 말을 했느냐, 왜 그렇게 하라고 했느냐며 다시 원망을 쌓아갔고 관계는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선택을 넘기면 책임도 함께 넘겨진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결과의 불만만 더 커질 뿐입니다. 노후의 이 태도가 위험한 이유는 선택을 미룰수록 삶이 정체되고 정체된 삶은 쉽게 불만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결정을 하지 않으면 실패도 없다고 느낄 수 있지만 동시에 성장도 사라집니다. 하루하루가 비슷해지고 삶의 변화는 외부 사건에만 의존하게 되며 그 사건이 불리하게 흘러가면 인생 전체가 흔들립니다. 이때 사람은 점점 더 무기력해지고 누군가에게 기대며 그 기대가 어긋나면 분노로 반응하게 됩니다. 막장 인생의 마지막 단계는 이렇게 선택을 포기한 상태에서 분노와 원망만 반복하는 구조로 완성됩니다. 똑똑하게 나이 든 사람들은 이 지점에서 정반대의 태도를 보입니다. 모든 선택을 완벽하게 하려 하지 않고 대신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범위에서 결정합니다. 결과가 좋지 않아도 그 선택을 내가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다음 판단에 반영합니다. 이 태도는 삶에 묘한 안정감을 만들어줍니다. 선택의 기준이 생기면 주변 말에 덜 흔들리고 남의 의견은 참고가 되되 지시가 되지 않습니다. 한 60대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후에는 결정이 늦어질수록 불안이 커지고 결정이 빠를수록 마음이 편해진다고 말입니다. 이 말은 무작정 결정하라는 뜻이 아니라 주도권을 되찾으라는 의미입니다. 작은 선택부터 내가 정하기 시작하면 삶의 흐름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오늘 먹을 것을 정하고 오늘 걸을 길을 정하며 오늘 만날 사람을 정하는 일부터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이 작은 결정들이 쌓이면 삶은 다시 내 손에 들어옵니다. 막장 인생으로 흘러가는 사람들은 늘 누군가의 판단 뒤에 서 있습니다. 반대로 삶이 단정해지는 사람들은 앞에 서서 책임질 준비를 합니다. 책임은 무거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불안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선택을 넘기는 순간 불안은 커지고 선택을 붙잡는 순간 마음은 차분해집니다. 세 번째 특징은 이렇게 삶의 키를 스스로 놓아버리는 태도입니다. 이 태도를 그대로 두면 인생은 점점 흐트러지고 방향 없는 불만만 쌓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한 세 가지 특징을 돌아보면 막장 인생이라는 말이
결코 극단적인 표현이 아니라는 점을 느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막장으로 흘러간다는 것은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뜻이 아니라 생각과 태도가 조금씩 흐트러지면서 어느새 삶 전체가 거칠어지는 과정을 말합니다. 남 탓이 습관이 되고 감정이 방향을 정하며 선택의 책임을 계속 미루는 태도는 처음에는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삶의 주도권을 하나씩 빼앗아 갑니다. 그 결과 사람은 점점 불만이 많아지고 주변은 조용히 멀어지며 하루하루가 피로와 분노로 채워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 특징이 타고나는 성격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모두 반복된 선택의 결과이며 동시에 언제든지 멈출 수 있는 습관이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생은 되돌리기 어렵다고 말하지만 사실 되돌릴 수 없는 것은 시간이지 태도는 아닙니다. 오늘부터 남 탓을 한 번 덜 하고 감정이 올라올 때 한 박자만 멈추며 작은 선택 하나를 스스로 결정해 보는 것만으로도 삶의 흐름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막장 인생을 벗어나는 출발점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자각입니다. 아, 내가 요즘 너무 탓만 있구나. 아, 내가 감정에 끌려 말하고 있구나. 아, 내가 결정하지 않고 미루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인생은 더 이상 같은 방향으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똑똑하게 나이 드는 사람들은 완벽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점검할 줄 알기 때문에 삶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실수해도 인정하고 불만이 올라와도 방향을 바꾸며 선택의 책임을 다시 손에 쥡니다. 이 태도가 쌓이면 인생은 막장이 아니라 단정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 속에서 마음이 불편해진 부분이 있었다면 그것은 비난이 아니라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지금이라도 멈추라는 신호, 지금이라도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신호 말입니다. 노후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 삶의 태도가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생각 하나가 내일의 얼굴을 만들고 오늘의 선택 하나가 남은 인생의 분위기를 바꿉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기준이 되기를 바라면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